안녕하세요. 항공무역협회 호치민 지부 김민우 팀장입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 베트남 물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세법인 유니의 변상현 관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유니 변상현 관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베트남 물류 동향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베트남 국내 운송, 내륙 운송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내 트럭 운송은 평소처럼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항만 공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그리고 체온 검사를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경계지역에서 운영되던 검역소도 절거되어 이제는 도시 간 이동도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항만 내의 도로 혼잡 상황도 해소되어 국내 트럭 운송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베트남 해상 운송 현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요 항구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이 재개됨에 따라서 원재료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출입 물량은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운항 노선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고 없이 운항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송 일정은 여유 있게 잡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항공 운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한 여객 항공편이 다시 재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EU 미국 편 항공편에 대해서는 거의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의 증가로 국내 항공화물 적재 공간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정상적이지 않아 화물기만으로는 항공화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항공화물 수요는 높고 적재 공간은 부족하여 예약 대기 시간은 늘어났고 운송 비용도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의 육상, 해상, 항공 물류 관련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큰 제약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노선이 줄어들면서 특히 항공 운송의 경우는 물류 비용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와 같은 거는 여객편이 재개되면 물류 비용, 항공 물류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최근 베트남의 코로나 관련된 수출입 이슈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베트남의 코로나 관련 수출입 이슈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사태로 의료물품에 대한 긴급 조치들이 연이어 공표되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물품을 지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었던 수출입 업체는 매우 곤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대부분의 수출 제한이 해제된 상황입니다. 주요 관심 품목이었던 마스크, 방호복 등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출 결제로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당국에서 수출 수량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되는 경우 코로나 방제 목적 물품의 경우 마스크, 소독제, 방호복 등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수입세는 면세입니다. 네,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이 마스크, 방호복 등을 유럽 쪽에 무상 제공하면서 코로나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심각했던 상황에 비해서 많이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이 안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다음 달 7월부터 적용이 되는 EU 국가 수출 시 렉스 등록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베트남에서 EU 국가로 수출을 할 때 GSP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EX죠. 렉스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먼저 GSP 관세 혜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SP 관세 혜택이란 우리말로 일반 특혜 관세 제도라고 불리워집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공업화 촉진을 위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 혹은 저세율의 관세를 부여하는 관세상 특별 대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GSP 공여 국가는 37개 국가입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호주가 베트남에 대해 GSP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대해 GSP 관세 혜택을 공유하는 국가는 총 35개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베트남 수출업자가 수출 기업이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렉스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렉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출입업자 등록 시스템 렉스는 EU의 특혜무역 협정 적용을 위해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EU가 개발도상국에 관세 혜택을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GSP에 처음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EU 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이 렉스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렉스 시스템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인정하여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 기업은 관할 당국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업은 등록 수출업자가 됩니다. 렉스 시스템은 EU가 부여하는 관세 특혜 대우를 혜택을 받는 국가의 기업이 등록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따라서 6,000유로 이상 EU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자율 증명 방식인 렉스 시스템에 따라서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 렉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감이 좀 잘 안 잡히는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렉스 시스템은 기관이 발급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의미에서 자율 발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발급은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출자가 자기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여 작성 서명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기간 발급의 경우에는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에 있는 관세 당국이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원산지 물품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베트남에 렉스가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렉스 시스템의 경우에는 GSP 수혜국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입 시점부터 1년 동안 등록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등록 기간이 끝난 이후 6개월간 유효 기간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 도입 시점부터 18개월 이후부터는 렉스 시스템만 이용하여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등록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모두 만료되는 2020년 7월 1일부터는 GSP 관세 혜택을 위해서는 렉스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수출 기업이 렉스 등록을 하려면 어떤 신청 방법을 거쳐야 되나요? 베트남 수출자 렉스 등록 절차는 베트남 시행규칙 3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그리고 터키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출업체가 GSP 규정에 따라서 렉스 번호 발급 기관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에 렉스 번호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렉스 번호 발급은 발급 기관인 VCCI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수출 위탁 계약에 따라 수출하시는 경우 유럽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로 수출되는 물품은 수탁자 자신의
X 번호를 사용하여 위탁자 물품에 대한 원산지 선언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X 등록한 베트남 업체가 EU로 수출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하게 됩니까? 베트남 X 등록 업체가 EU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 GSP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 화물에 대해 수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또한 원산지에 관한 GSP 명세가 수출 시점 즉시 작성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급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급 발행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셔야 됩니다. 수출 물품이 조립을 위한 분해 또는 분할된 물품인 경우에는 분할 선적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일한 원산지 선언으로도 원산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GSP 명세는 렉스 번호, 수출입업자의 세부사항, 수출 물품의 명세 등이 규정된 형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로 명기한 상품 원산지에 대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수출자는 발행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선적에 관한 원산지 및 관련 문서에 대한 GSP 성명서를 렉스 번호 발급기관 웹사이트에 등록하여야 됩니다. 만약 원산지 GSP 성명서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SP 번호 발급기관은 상대 관할 기관에 해당 GSP 선언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베트남의 5월 물류 동향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수출입 이슈 그리고 렉스 등록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4월 10일자 베트남 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렉스 시스템이 7월 1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기업,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기 위해서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빠른 등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베트남 관세법인 윤희의 변상현 관장님 모시고 내용을 들었고요. 이것으로 5월 베트남 물류 동향에 대해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